4. 밥그릇 싸움 2. 동북공정 대응은 고구려 연구재단만 가능하다. 1. 경쟁 국가기관의 제거. 교육부 장관이 김정배 이사장을 임명할 때 국사편찬위원회와 정신문화연구원 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동북공정에 관한 일은 두 단체에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을 알리는 식장이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를 만들어 나름대로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산도 5억이 이미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고구려 연구재단이 생기면서 그 예산도 모두 새로운 재단으로 넘어가 다음 해부터 정신문화연구원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에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정신문화연구원 못지않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침탈에 대응할 하드웨어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역사와 전통도 있다. 만일 두 단체가 자국의 역사가 적의 침략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군법회의에 넘겨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대장이 막강한 두 군단을 무장해제시킨 꼴이 되어버렸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10년을 가도 그 규모나 역량에서 절대로 두 기관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두 단체와 함께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 두 단체가 나서는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손도 못 대도록 한 것은 역사 전쟁을 하려는 장수에게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중국 공산당과 권력을 이용해 만주 삼성의 공산당 조직과 모든 대학, 연구기관을 한데 모아 동북공정에 참여하게 하였다면 김정배는 개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관을 움직여 모두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혼자서 오합지졸 신병 몇 명을 데리고 세계대전에 참전한 꼴이 되었다.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2. 같은 연구단체는 모두 경쟁 대상.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한국의 고구리 전문 단체를 중시하고 깊이 분석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만큼 한국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국가에서 50억, 60억이란 비용을 투자하여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사회나 단체에서 연구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고구리 연구회는 학술진흥재단이나 사회단체에서 모집하는 연구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고구리 연구회를 후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행사비를 지원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국가에서 100억을 내놨는데 또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며 후원을 하지 않는다. 둘째, 독점적 거대 기업이 하나 탄생하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구리 연구회의 활동을 보면 거대 기업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 규모로 보면 소기업도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먹은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많이 주는 고구려 연구재단에 열심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을 발표하지 연구비를 주지 못하는 고구리 연구회는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단체는 퇴조하게 되어 있다. 2004년 국내에서 가장 큰 고구리 학술대회에 대한 보기를 들어보자. 10회 고구리 국제학술대회. 주제 고구리의 정체성. 일시
2004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 3일간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소회의실 발표 논문 36편 1. 행사 한 달 전에 이미 고구리 국제학술대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후원 요청을 했다. 요청서는 학술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2. 신청서 접수 직후 상임이사인 최강식 교수가 명칭만 사용하면 되는가 하고 물었다. 재정적 지원이 주된 요청 사항이며 소요 예산을 첨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때 상임이사가 마치 명칭만 사용하는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고구려 연구재단의 의사결정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이다. 6월 초 인쇄물을 만드는 마지막 시한이 되어 인쇄물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후원단체로 넣을 수 있는지 묻자 최강식 상임이사가 아직 정확한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고구려 연구재단 명칭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넣지 않았다. 이때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4. 6월 25일 대회 전날 갑자기 담당 실장이 전화와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아직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별하게 지급하려고 하므로 얼마를 요청하는지 다시 서류를 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산과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가 요청한 금액을 다 주겠다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재단에서 줄 금액을 정해야지 금액을 요청하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더니 많은 말이 오간 뒤 신청 금액 가운데 제잡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전체 비용 7,116만 원에서 제잡비 796만 원으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고구리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거절하였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창설된 뒤 다른 기관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10분의 1 금액을 받고 마치 고구려 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행사를 치른 것처럼 보이면 앞으로 고구리 연구회의 행사는 다른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5. 6월 26일 최강식 교수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4개의 학술회의가 신청되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예산안은 국제회의 지원 2건, 1,500만 원 곱하기 2건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국제회의의 성격과 내용은 검토해보지도 않고 총액을 4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또 신청하면 다시 나누겠다는 것인가? 6. 6월 27일 김정배 이사장에게 전화했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고구리 연구회에서 후원을 신청하지도 않아 행사 팸플릿을 받고 나서야 이사장이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는 이사장이 서류를 보고도 못 보았다는 것이고 아니면 한 달 전에 신청한 후원 신청 서류를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원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난 서류를 월요일 출근하여 챙겨보겠다는 얘기로 끝났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기존 고구리 연구단체를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고구리 연구회가 주최하는 행사 초청에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이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4년 4월에 열린 세계유산 고구리 특별전 개막식에 참가를 부탁했을 때 외국 손님이 와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열리는 고구리 국제학술 대회에 초청해도 외국 손님이 와서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6월 30일 고구려 연구회 창립 10주년 축사도 거절하였다. 도대체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고구리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한 외국 손님이나 학자보다 더 중요한 외국 손님이 어디 있는가? 3. 고구려 연구재단 서길수는 시민단체 대표다. 2004년 3월 1일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서길수는 새로 생긴 고구려 연구재단의 15명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김정배 이사장과 최강식 상임이사는 의식적으로 고구리 연구회를 배척하고 마치 무슨 경쟁단체인 것처럼 인식해 나와 좀 가까운 재단의 연구원은 전화도 연구실 밖에서 받아야 할 정도였다. 그 전에 고구리 연구회 각종 학술 행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학자들이 고구려 연구재단에 들어간 뒤 고구리 연구회와 접촉하는 것은 큰 금기사항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분위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분위기를 읽어 행동하는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현상이었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생긴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에서 특별히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고구리 연구회는 특별히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사회에서 제안했더니 김정배 이사장이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우리는 3,000개의 학회를 상대로 하고 있어 고구리 연구회를 특별히 취급할 수 없습니다. 지원 사업이 발표되면 거기서 원서를 내면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무총리가 고구리 연구를 위해서 100억을 내놓겠다고 한 뒤 그동안 매년 1,000만 원씩 행사비를 지원하던 현대자동차나 태평양 화장품의 후원비는 끊겼다. 이제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 기업체에 손 벌리지 말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연구재단에서는 모든 학회가 똑같이 1년에 1회 한 해 행사비 일부를 지원한 것 빼놓고 특별히 고구리 연구단체라고 해서 더 지원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고구리 연구회 행사에는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버렸다. 자연히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말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때 형성된 못된 분위기는 나중에 동북아 역사재단까지 이어졌다. 사실 고구려 연구재단의 책임을 맡은 김정배 이사장과 최강식 상임이사는 1년에 고구리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단 책임을 맡았을 때 적어도 10년 이상 관계된 학회를 운영한 고구리 연구회와 어느 정도 의사를 나누고 힘을 합쳐 동북공정에 대응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했다. 고구리 연구회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없었으면 좋을 단체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재단과 연구회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다 안다. 학자끼리 진정한 대화나 토론은 없고 현란한 말솜씨로 정치인 뺨치는 행정가들이란 것을 알고는 글쓴이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고구려 연구재단이 생기면서 고구리 연구회는 너무 힘들고 고된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2가지 에피소드만 남기려 한다. 1. 이사회를 마치고 대장금이란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로 축하를 하는데 한 끼 밥값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 이 돈이면 학술대회를 한 번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갑자기 처량한 고구리 연구회 생각을 하며 눈물이 나오려 했다. 2. 서길수는 시민단체 대표이다. 고구려 연구재단 안내책자 이사회 명단을 보면 서길수는 시민단체 대표로 되어 있다. 재단이 창립된 지 반년이 지나 새로운 안내책자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아무리 바꾸어달라고 해도 바꾸어주지 않아
공문을 보냈더니 교육부에서 넘어올 때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했다.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고구려 연구재단과 상의해서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생기고 나서 고구리 연구에는 정말 힘들었다. 결국 국가에서 돈 나와봤자 돈 타먹는 꾼들이 따로 있고 그냥 지나면 좋은데 이쪽 저쪽 편갈라서 심지어 연구원들끼리도 반목이 생기니 함께 힘을 합쳐도 부족한 힘을 이처럼 분산시키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글쓴이가 2004년 고구리 연구회 회장직을 물러난 것이 전적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연구 인원도 많지 않은 고구리 연구학계에 복잡한 기류만 만들어 놓고 고구려 연구재단은 2년 6개월 만에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되고 만다. 그들은 떠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한국의 동북공정 대응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선전보고 1. 한국학술단체의 동북공정 대응활동 1. 고구리 연구회 고구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기념 세계유산 고구리 특별전 기간 2004년 3월 22일에서 10월 30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 장소 서울랜드 제1전시실 주최 사 고구리 연구회 서울랜드 주관 사 고구리 연구회 후원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 한국청년회의소 6월 말이 되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북녘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주지역에서 처음 등재되는 세계문화유산이고 북녘에서는 역사상 처음 갖는 세계문화유산이 된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 민족문화의 바탕이 된 고구리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민족의 기쁜 축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그 고구리 유적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6월 말에 온 세계가 떠들썩하면 그때야 허둥지둥 유적을 찾아보지만 우리 역사인데도 가볼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10년간 고구리 연구를 해온 고구리 연구회에서 그동안 현장을 찾아 찍은 사진과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고구리 특별전을 열었다. 실제로 이 전시회는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한 최초의 전시회였고 6월 말 전시된 모든 유적이 등재되었으며 등재된 뒤 바로 모두가 사진으로 남아 세계유산이 된 고구리 유적과 벽화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고구리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구리 역사가 우리 것이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고구리 역사를 잘 알고 고구리 역사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전시는 온 국민이 고구리 역사를 바로 알고 고구리 문화를 생활화하는데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구리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학술회의 고구리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 대회는 고구려 연구재단 출범에 공이 큰 고구리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열렸지만 사실상 한국고대사 학회가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다. 대회는 고구리의 정체성과 고구리 벽화에 관한 것이다. 고구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가 직접 발표하였다. 고구려 연구재단 출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대회였다. 주최 중국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한국고대사학회 시정개발연구원 후원 국제교류재단 서울특별시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일시 2004년 3월 26일에서 27일. 일부 기조 발표.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 1. 고구려 역사의 정체성 김정배. 2. 동북아시아상 고구려 문화의 위치 안휘준. 3. 한국사에 있어서 고구려의 위치 미하일박. 4.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려사 연구의 현황 손진기. 5. 고구려 광개토 왕비에 대한 러시아 학계의 사관 짜를 가시노바 교수의 금석학으로 보는 한민족의 발생과 민족사를 중심으로 삐레젠고. 2부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1.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 구성 미나미 히데오. 2. 고구려 벽화의 풍경 아즈마 우시오. 3. 5세기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전호태. 4. 중국 고분벽화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비교 연구 박아림. 5.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천문관과 천문학 김일권. 3부 고구려의 문화유산. 1. 고구려 고분의 구조적 특징 강현숙. 2. 남한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최종택. 3. 3에서 7세기 지방과 평양 지역의 벽화 고분 손홍. 4. 세계 문화유산 지정 관리 정책과 고구려 벽화 고분 퍼린. 5. 고구려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 상황 이혜은.